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개 자욱 시장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고 코스피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에 놓고 이번 주는 봐야 될까요? 방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별로 없을 것 같다. 왜요? 네, 목요일 날 어차피 이제 옵션 만기일 거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9월이니까. 그러면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위로는 제한되어 있고 밑으로도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방향이 없는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이게 외국인들의 그 현물에 대한 수급보다는 선물에 대한 수급을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선물. 예, 예. 그래서 지금 굳이 높이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예. 이제 중간중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주도주는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던 큰 섹터였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지금 다 사실은 뭐 거의 정지 상태에 있거나 정지. 예, 뭐 아니면 일부 조금 하락을 하거나 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힘을 좀 비축하는 시간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 비축.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2차 전지도 뭐 ETF가 이제 인버스 ETF가 상장되면서 KB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뭐 KB 증권에 있는 뭐 계좌를 빼시고 이러는데 다른 회사입니다. 네. 자산 네. 운용이죠. 자산 운용에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하여간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팔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일 상장하니까 또 상장 이후의 흐름을 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뭐 이거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 판을 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우리나라 내만여의 날 전까지는 시장은 이런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코멘트 더 없으실까요? 뭐 이제 지금은 갑자기 뭐 뉴스에 다 로봇이 도배를 했죠. 로봇. 네. 왜냐면 예. 사실 이제 반도체 IT 일정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시장의 관심은 이쪽보다 뭔가 작은 테마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화두가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하면서 뭐 애플 아이폰 금지령 중국에서 내려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화웨이 이 폰에서 왜 이렇게 좋은 칩이 나오냐 뭐 이런 그런 문제. 이 하이닉스는 또 별개긴 하지만 AP 칩도 이번 생각보다 7나노 나왔죠. 예. 그리고 D램도 하이닉스 거 나왔다. 이건 사실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다시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이게 산업적으로 영향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이다 보니 회피하자. 그래서 대안으로 로봇이 등장을 한 건 아닌가라는 부분이 오늘 장 전에 브리핑 내용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큰 줄기에서 반도체가 더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여전히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어서 뭐 하이닉스를 뭐 이제 하이닉스 칩이 나왔다. 뭐 네. 마이크론 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7나노 칩도 나왔는데 예. 중국에서 만든 거는 EUV 장비가 필요한 게 7나노인데 깜짝 놀란 거죠. EUV 장비 없이 UV도 없이 어떻게 만든 건가? DUV를 여러 번 공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DUV라는 게 그 EUV 그 전에 쓰던 공정 장비를 예. DUV라고 하는데 구식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전 돼요. 단계 장비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많이 썼었죠. 그 쓰다가 예. 지금 이제 EUV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DUV 예.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번 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들 거죠. 텐데.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비용도 많이 더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걸리는데 텐데요. 그거를 중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정부의 뒷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이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원래 네. 계속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수면 아래 묻혀 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애플이랑 화웨이폰으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새우같이 낀 게 지금 하이닉스였는데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기 없다. 때문에 예. 우리도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무부에 보고를 했죠. 미국 상무부에. 그것도 네. 참 웃긴 일이긴 한데 남의 나라 상무부에 그걸 보고하는 것도.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하이닉스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한 그거 가지고 이제 빠질 이유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난주에 충격을 이것 때문에 받았으니까 아마 이번 주는 좀 반도체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이 애플을 못 사용하게 하고 뭐 미국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서로 도찐개찐이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이요? 아니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원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웨이를 제재하면 우리도 애플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그 비자도 똑같죠. 너네 나라 비자 발급 안 해주면 우리도 비자 발급 안 해줘.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미국과 잘 안 하는데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 시사점을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예. 근데 미국도 결국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어느 부분이 필요할까요? HBM 안 만들어주면 뭐 의미 없죠. 지금 HBM. 당장은 물론 미국이 네. 마음 먹으면 HBM도 만들 수 있겠죠, 마이크론에서.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럴 바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예. 그럼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여요? 하이닉스가 지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이닉스. 예. 그 아래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한미반도체신가요? 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보셔야 된다. 이수페타시스. 네. HBM 3대장은 가지고 가야 된다.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계속 꼽아주고 계십니다.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IT가 숨을 고르는 그 동안 일단 시장이 로봇을 주목을 하는 모양새가 오늘 아침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좀 됐죠. 로봇이 시세를 낸 것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끊이지 않고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사실 4월 텐센트 시작으로 해서 팀글로벌 해외 움직임 보셔도 아마존, 서브로보틱스 이쪽에 엔비디아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옵티머스, 이쪽은 테슬라.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11월까지 줄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삼성 쪽도 입는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의 로봇 등등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대감을 지피는 발표를 했는데 10월 5일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예정도 있고요. 한화 로보틱스 설립 일정도 있고 뭐 각종 뭐 박람회, 전시회 등등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급이 몰리지 않으면 이런 일정이 소용이 없는데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일정이 더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HD 현대까지 지금 급등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영역인데 다른 쪽이 그동안 부각이 됐어요. 현대오일뱅크 지분이나 HD 한국조선해양 지분 가치만 부각이 돼서 유가 오를 때나 뭐 조선 수주 있을 때 주가 반응을 보였던 그렇죠.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증권의 레포트 내용입니다. 숨어있던 로봇주다 HD 현대 로보틱스 지분 90% 가지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으로 국내 1위 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급이 몰리면 그 온기가 여러 종목으로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주도주의 테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쪽이 로봇입니다. 지금도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게 있냐 물어보는 거는 참 되게 질문이 그러신데 네. 일단 더 가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일정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 섹터고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건 무의미하고 저희 항상 뒷배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하면 받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몰릴 텐데. 인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럼 1조 9천억 전망했는데 메리츠에서 네. 더 올라가겠죠. 이걸 불을 지핀 거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총이 4조가 넘었습니다. 4조 돌파를 하니까 나머지 기업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지금 거의
그 적정가나 이런 몸값이 여기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하이브 생각나는데 아, 하이브가 맞아요. 상장을 했을 때 빅히트로 상장을 했을 때 예. 상장 이후에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별다르게 잘한 것도 없었는데 막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너무 그동안 이거 네.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있습니다. 하이브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예, 그러다가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었죠. 근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같은 협동 로봇을 하는데 매출은 훨씬 더 많습니다. 두산이 그러니까 로봇 전체 매출로 우리나라에서 하면 1위죠. 1위예요. 1위죠. 1위. 예,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겠죠. 아니면 얘가 내려오든가 얘가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예, 갭이 아마 그래서 갭 아마 줄이기. 이게 아마 따상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두산이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살 수 있는 게 두산이다 이런 로직으로 지금 두산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산은 팔아야죠. 언제 팔아야 돼요? 상장하기 전에 파셔야 됩니다. 상장 전에 팔아야 된다. 무조건 뭐 상장하고 나면 두산은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럼 10월에 상장 예정인데 그때까지 들고 가는 건가요? 일단은 당분간 두산에 몰리겠죠. 두산에 좀 몰릴 거고 두산이 그동안 너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 번에 좀 반영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효과입니다. 4조를 돌파하고 나니까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적어도 4조는 가지 않겠어? 라고 하면 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주가는 올라간 건데 이게 항상 보면 예전에 SK 케미칼이 뭐 SK 바이오팜 상장,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도 네. 상장 이후에 폭락을 했죠. SK 예. 케미칼이. 이제 지금도 지분을 갖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도 LG 에너지솔루션 분사하고 나서 그랬고 예. 물론 이제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모 회사보다는 본 사업 회사를 사시는 게 맞다. 그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참여를 하자는 말씀. 저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죠. 예. 할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약이 힘든 분들은 로봇을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지금 뭐 될까요? 로봇주들 많이 언급된 로봇주들 있으니까 그 안에 보면 뭐 난 로보티지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LG가 투자한 지 너무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두 기업이죠, LG가 어떻게 보면. 아마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현대차하고 예. 현대차 그룹이랑 LG가 가장 그럼 빠르게 로봇 투자를 했을 거예요. 주식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몰랐던 HD 현대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었던 거를 까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처럼 잊어버렸던 게 재부각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존의 다른 이제 로봇주들 중에 뭐 대기업의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협업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솔트룩스와 같은 효과로 같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네. 당장 뭘 하려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기존의 예. 기업을 인수하거나 MOU를 맺거나 협업을 하거나 하는 게 가장 빠르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또 한 번 붙을 거고 그게 이제 사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보스타라든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고 한화는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네. 여전히 이슈들은 계속 많을 거다. 투자를 하신다면 로봇 대장은 어떤 거로 보고 뭐 계세요? 레인보우가 대장인데 이거를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타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좀 적은 종목들, 예, 오히려 지금은 뭐 한 5천억, 6천억 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1조 가기가 더 편한 시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찾아보시면, 예. 예, 차트 돌리면서 예, 시가총액 찾아보시면. 5천억 원. 뭐 3천억짜리가 뭐 5천억 되는 것도 쉬울 거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제 왜냐하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올라온다. 근데 이 과정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의 시세를 유지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거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총을 비등비등하게 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예. 제일 안전한 거는 지금 뭐 감속기 기업들 뭐 하시는 것도 안전하죠. SPG, SBB 테크, 예. 차트 감속기 좀 기업. SBB 예. 테크는 뭐 이제 머리 들고 있는 모양이니까
SBB테크요. 예. 예, 지금 그 말씀 듣고 찾아보니까 뉴로메카 시가총액 4,800억 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가능성이 괜찮을까요? 있겠죠. 포스코랑도 친하고 뭐 뉴로메카는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된 것들 로봇을 이제 네. 미국에다가 이제 진출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근데 위에서 보면 계속 공방이 심하죠. 예. 예, 정보점 공방이 심하기 때문에 네. 저거를 얼마나 어떻게 뚫어질 수 있느냐가 뉴로메카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가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사실은 수급이나 네. 예,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이슈를 보면 ETF, 내일 양방향 ETF 출시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KB 자산운용에서 2차 전지 위로 가는 베팅하는 ETF하고 아래로 베팅하는 인버스 ETF 두 개를 같이 하고요. 여기에 인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 높은 순으로 종목 배열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방 베팅 ETF, 즉 개별 업종 인버스 ETF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사실상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100만 원, 30만 원대가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인데 그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다면요. 단기적으로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추가 하방? 인버스 ETF가 출범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고요. 아, 이 의미가 큰가요? 그죠. 왜냐하면 개별 종목, 개별 섹터를 가지고 ETF를 만든 적이 인버스를 만든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관심이 그만큼 많을 거고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위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은 너무 과열됐다라고 해서 아래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방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면 당연히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펀드 자체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의 충격은 줄 수 있다. 예전에 안 주던 충격,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매도만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이나 공매도만 걱정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펀드가 만들어진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일정 부분 수급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밀리면은 근데 밀리면 또 사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의견 어떠세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사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한참 달궜던 리튬 가격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예,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다 마찬가지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중국의 배터리가 남아 돌아서 유럽 시장에 지금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중국은 지금 배터리 과잉 생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희망은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중국산을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과정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